안녕하세요. 번번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 그러니까 당첨은 됐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는 바람에 공중에 증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정에 처한 사람들 모두 구제한다라는 방안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정부가 민간사전 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의 당첨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한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 중에 인천 계양은 27%, 부천 대장도 24%, 거의 51%가 넘어가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남양주 같은 경우 37% 정도 이탈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한 89%? 거의 90%에 이르는 당첨 취소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분들은 그대로 이 사업지가 폐기가 안 되고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셀프로 계약서를 찢어버린 상황이죠. 그 정도로 사전 청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어떤 일정 부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당연히 지금 분양가가 엄청나게 추정 분양가라 나온 그 분양가보다 상당히 분양가가 높게 치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또 고금리 상황에서 원금이자 부담은 갈수록 더해질 건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다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를 활용해서 미리 내 집이라는 어떤 공급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출산 땐 미리 내 집 우선순위 입주권 부여를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자체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공적 공급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뭔가 좀 임팩트 있는 한방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전세가도 지금 동반해서 떨어진다는 게 지금 매매가를 확실하게 좀 무게감 있게 지금 하방 압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내리누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 경기 마이너스 0.04, 강원 마이너스 0.07, 대구는 마이너스 0.15, 부산은 0.05 정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가가 83주 만에 아주 단단하게 보였던 전세가마저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역전세난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차 거래도 지금 11% 정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세워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도 역대 최다를 찍고 있죠. 부산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15배나 지금 급증하는 그런 이 전세권에서 좀 이 방어벽을 확실하게 치고 가자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이 전세가가 일주일 거래인데도 지금 3억 6천, 3억 5천, 3억 5천, 3억 3천 정도 계속적으로 3억 이상 하락하는 그런 추세 보이고 있고요. 퍼센티지도 거의 40% 이상 넘어가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정구, 해운대구, 그리고 동래구, 연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대구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4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상간인데 3억 2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3억 이상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의 전세가 하락 양상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나타내고 있네요. 경기권은 더 심합니다. 지금 일주일 거래인데 힐스테이트 녹양역 7억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73% 감소세를 보이고 있네요. 성남시 역시도 6억 6천, 위례 호반 서밋 역시도 6억 3천, 중원구에 있는 센트럴타운 역시도 6억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좀 성남시라 하면 경기권에서 좀 그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괜찮은 그런 어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 앞으로 매매가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송도구 중심으로 해서 6억 이상 떨어지는 곳 있고 4억 이상,
지금 하락하는 곳 일주일 정도의 거래인데 이렇게 인천도 지금 전세가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뭐 서울도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등등 해서 이렇게 이 상급지는 지금 떨어지는 이 폼이 달라. 거의 뭐 19억, 12억, 뭐 11억 이런 식으로 10억 이상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매매가와 이 비교를 해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전세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그대로 매매가로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 자산의 어떤 그 위기와 반대적으로 가상자산, 솔직히 근거가 없잖아. 가상자산이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솔직히 어떤 가치 증식은 뭐 빛의 속도로 되는 반면에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뭐 웹사이트 상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어떤 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떨어지면 뭐 거의 뭐 바닥이 어디가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뭐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분위기가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간단히 말해서 주식거래소에 등장시킨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식처럼 뭐 거래가 가능한 펀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코인 자체를 ETF로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코인의 어떤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쉴드를 치게 되는 건데 지금 오스프 레이 펀드가 도지코인 이번에 최근에 뭐 새로 나왔죠. 오피셜 트럼프 해라고 해서 밈코인인데 얘네들을 가상화폐 ETF에 포함시키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리플, 봉크 7개의 총 가상화폐가 ETF와 상장지수 펀드로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분수령이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적 어떤 자산시장의 개념하고 지금 금융시장이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뜬구름 잡는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있었던 금융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지금 손에 잡혔던 그런 가치들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ETF로 지금 뭐 업그레이드가 될 정도로 좀 엄청난 가치 증식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금융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뭐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시장은 거의 뭐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신동아 건설, 뭐 건설사들 부실 위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에 잡히는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빛의 속도로 거래가 되면서 그걸 빨리빨리 초 단위로 황금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을 그때그때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빛의 속도에 가까운 황금성이 있는데 반해서 건설사들은 지금 이걸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하고 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지고 뭔가 이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떤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황금성, 그러니까 돈을 빨리빨리 뽑아 올리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금융시장의 이 시스템에 비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너무 뒤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동아 건설이나 뭐 대저건설 같은 경우는 부실 위험에 지금 몰려서 법정관리 신청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잖아요. 부실위험 PF가 뭐 23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본 PF, 뭐 토지담보대출,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뭐 어마무시합니다. 금액이 150조, 뭐 36조, 23조. 천문학적인 어떤 이 부채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또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보다는 더 리스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이 더 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니. 잠실 조금 5단지 보십시오. 지금 31억에 거래가 됐다가 14억. 뭐 직거래라고 하는데 뭐 2분의 1씩 뭐 공유 지분이 있다고 하는 어떤 거래였다고는 하지만 거의 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래까지도 나오게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상급지, 특히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경우는 뭐 9억 8천 떨어지고, 레미안 원밸리 9억 떨어지고 있고요. 레미안 퍼스티지 8억 5천.
뭐 똑같이 아크로리버 좀 다른 평수인데 30평대 6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왜 이렇게 강남의 중심지에 불패라고 불렸던 곳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기본적으로 돌질 않는다. 그리고 미래 잠재성의 어떤 가치 확대를 조망을 해보자면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올드해. 너무 올드합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어떤 시스템과 완전히 반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조망을 해보시면 엄청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옛날처럼 뭐 청약통장 키워가지고 뭐 신축 어떻게 잡아보네 뭐 세상의 모든 자금 끌어모아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다 이게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지금 뭐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금 뭐 경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억 6천 정도. 아니 이런 데야 뭐 얼마나 많은 선호도가 쫙 몰려 있는 데입니까? 그냥 급급매로 내놓으면 그냥 개눈 감치듯이 싹 누가 채갈 것이 뻔한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9억 아파트가 심지어 뭐 3억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9평. 그렇죠?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 경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현대건설도 지금 업황이 너무나 악화가 돼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뭐 경영 환경이 뭐 살얼음판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 단위 영업 손실까지 지금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 손실 1조 2천억 정도를 적자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분양의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 쪽이 업황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제대로 이게 뽑혀져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기 손실도 7,364억 뭐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뭐 10.3%는 3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으나 수익성은 아주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2001년 이후에 23년 만에 이 정도의 어떤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충격이죠. 개별 건설사들도 매출 채권, 그러니까 빚입니다. 빚, 매출 채권이란 게. 부채라는 얘기인데 DLENC 24.2%, 포스코 ENC 32%, 롯데건설 40%, 현대는 44%, SK 35, 신세계 49, KCC 43 정도로 계속해서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딱 요즘에 바라볼 때 아이고 여기에 잘못 이 발을 들여놨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해서 대부분 미국 주식 쪽으로 자본을 틀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지금 완전히 유턴하듯이 확 돌려가지고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많이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트럼프가 AI 인프라에 5천억 불 뭐 투자한다고 해서 오라클이 뭐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이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오라클이 어제 172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 180까지 올랐어요.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투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가 아주 용이해지는 그런 어떤 이 종목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금융이 합쳐지니까 이건 뭐 지금 기존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양자 뭐 부분도 뭐 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이것도 뭐 역시 이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 속에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그 묶어놨던 AI 이 규제 이 모든 정책들이 다 파쇄가 됐습니다. 78개의 행정명령들을 다 그냥 뽀개버렸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잠재적인 어떤 가치가 있을 뭐 미래 기술주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역시 뭔가 2025년은 확실한 자산 가치의 명암이 분명히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75%의 국민적 자본이 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다변화된 어떤 금융시장 그리고 기술력 뭐 플러스된 주식 종목들 그리고 증권가의 어떤 흐름들 뭐 반대되는 지금 한국의 PF 문제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어떤 거래 절벽 거래량의 어떤 극심한 감소 지금 완전히
명암이 확실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쪽으로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대신에 우회적으로 금융시장 틈새도 들여다보셔야 된다. 왜 부동산 얘기만 하지? 자꾸 막 주식 얘기 아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리는 겁니다. 예. 우회할 수 있는, 틈새를 볼 수 있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시면 이쯤에서 내가 뭔가 가치를 좀 확대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좀 번뜩이는 어떤 생각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는 부동산 전방위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 건설, 신축, 분양, 구축, 매매, 전세 등등등 굉장히 좀 어렵죠. 실적 악화, 미분양, 악성 미분양, 거래 절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전망은 어떻게 될까? 뭐 강부합으로 하반기는 다시 오를 거라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대혁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내가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 정말 예리하게 하셔야 할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1월은 이 부동산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쪽 업황 악화되죠. 신축 분양 잘 안 됩니다. 구축 시장 역시 계속해서 거래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국 부동산 상반되는 금융시장의 대변화와 뭐 첨단 기술과 금융이 뭐 플러스된 그런 어떤 다변화된 어떤 이 자본시장의 변화 그 자체가 역풍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공고하게 보였던 아파트 시장의 가치가 정말 우리의 손에 닿을 정도로 저점에 내려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분수령,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